지금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맹현균 기자부터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맹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견해를 밝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적풀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거버먼트 어토니란 단어를 찾아보니 정부 측 변호인, 법조인 등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검사도 이에 포함되겠죠. 사실상 그런 비판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들도 그렇고 언론은 일제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친여 매체들도 금융감독 원장 인사를 비롯해서 너무 심하다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나열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고요. 최측근이죠. 네. 법무부 차관도 검찰 출신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어제 임명된 이복현 금감원장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도 검찰 출신 인사가 즐비합니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강희구 부속실장,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이 있죠. 또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도 대검 형사부장을 지냈고요.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검찰 출신입니다. 조금 확장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설이 돌았던 강수진 고려대 교수도 있는데요. 다만 강수진 교수는 어제 인사에선 빠졌거든요. 검찰 편향 인사 비판을 일식한 걸로 보인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비판들을 유심히 챙겨보고 있다 이런 취지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거든요. 과연 보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복현 금감원장 인사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그 이복현 신임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오랜 세월의 그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기관의 책임자를 소개할 때는 이를테면 뭐 그래도 박사 논문을 썼다거나 뭐 전공을 했다거나 연구를 했다거나 하는 건데 이거는 저 학부 경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과를 나왔다라는 건데 그거 가지고 적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또 뭐 수사를 잘하는 것이 금감원을 잘 이끄는 것과는 별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또 사실 이복현 검사는 윤 대통령과 오랜 시간 함께 호흡을 맞춰온 인물입니다. 능력이 실제로 있더라도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친윤이냐 진윤이냐 벌써 검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고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컨대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건들이 전 정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복현 원장을 임명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복현 원장이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모펀드 관련된 것들은 개별 단위 펀드 사건별로 모두 종결되고 이미 넘어간 걸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시스템을 통해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근데 인사 문제는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맹현균 기자 지금 대통령실에 있으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용산의 미군 기지 반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용산 기지는 크게 삼각 지역에서 이제 녹사평역 사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로 그림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 전쟁 기념관과 국방부 청사 사이에 있는 도로, 그걸 기준으로 전쟁 기념관 쪽이 메인 포스트, 그리고 국방부 청사 쪽이 사우스 포스트로 나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 청사 바로 옆을 미군이 잔류부지로 쓰기로 2020년에 정했는데요. 근데 대통령실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그 자리가 좀 애매해진 거죠.
잔류부지는 한미연합사령관 전방사무소 등이 설치될 곳인데 대통령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잔류부지를 메인 포스트 가장 위쪽 북쪽으로 옮기고 사우스 포스트 지역은 다 반환받는다. 이런 협의를 좀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사우스 포스트 지역을 공원으로 해서 다 개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군 기지를 개방하고 공원으로 쓰겠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잖아요. 예, 앞서 말씀드린 잔류부지는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대통령실 구상은 사우스 포스트 지역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기에 반환받고 공원으로 조성하면 물론 시민들에게 좋은 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뉴스 공감에서 환경오염 문제를 우려했었죠. 이 환경부가 사우스포스트 반환부지에 대해서 오염도를 조사했는데 토양의 경우엔 기름 오염 수치가 공원용 토지 기준치의 9배, 지하수는 기름 오염 수치가 기준치의 18배 이상이 검출이 됐습니다. 아이고, 많네요. 네. 네, 또 일부 지점에선 구리, 니켈 등 발암물질 10여 종을 비롯해서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34배가 넘게 34배요? 어이고. 예. 네. 그런데 이런 곳을 시민들에게 시범적으로 좀 개방을 하겠다는 건데 국토부는 모레죠.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 동안 이 사우스포스트 그러니까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시범 개방할 계획입니다. 또 이 오염 같은 경우에는 오염을 정화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 측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차후에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좀 알려졌는데 요약하면은 좀 서둘러서 공개하기에는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한 수준이고 또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면 미국 측과 협상을 할 때도 이 환경 정화 비용을 약속받지 못했는데 또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맹현국 기자 고생하셨습니다.